구매했던 웹툰 전부 환불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 만드는 웹툰은 구매 안 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럴 거였으면 사전에 공지라도 해줬어야죠. 독자에 대한 배려도 작품에 대한 배려도 없네요.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완결된 웹툰 그림자 황비에 달리고 있는 댓글들입니다. 대체 이 웹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독자들은 불매까지 선언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그림자 황비는 카카오페에서 2018년 5월에 연재를 시작한 소설로 여성향 회귀 복수물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마찬가지로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화가 결정되었고 웹툰 연재 시작에 맞춰 소설 또한 1년 반 만에 새로운 외전을 출시하면서 팬들 또한 큰 기대감에 차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8월 16일 그림자 황비의 웹툰 1화가 연재되기 시작하고 원작의 스토리와 아름다운 그림체가 만나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무려 8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림자 황비의 웹툰화는 순풍에 돛을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28일 연재를 시작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림자 황비 웹툰은 돌연 완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 그림자 황비가 총 242화 분량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웹툰은 단 60화를 마지막으로 완결이 선언되었는데요. 사실 하나의 작품이 다른 미디어 믹스로 제작될 때 여러가지 각색을 통해 분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자주 있기에 이러한 분량의 변화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림자 황비 웹툰은 특별한 각색을 통해 완결까지의 스토리를 추격한 것이 아닌 원작 소설 56화까지의 분량만을 다룬 채 완결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품 설명에 분명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 당신들 다 부숴버리겠어. 엘레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정작 복수를 하기도 전에 이야기가 완결되어 버린 것이죠. 242화의 원작 스토리 중 56화, 약 25%의 앞부분만을 담아냈기에 독자들은 이를 보고 마치 게임을 구매했더니 프롤로그만 보고 끝난 기분이다 라는 감상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연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웹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팬들은 크게 실망하였으며 당연히 완결까지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유료 이용권을 결제했던 독자들은 당황해하며 이거 진짜 완결이에요? 시즌 완결을 잘못 공지한 게 아니고요? 이 웹툰 전용 이용권도 많이 사놨는데 이러면 남은 이용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작가님과 계약이 끝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시즌2 재계약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라며 제작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러자 제작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황비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자 황비는 처음부터 60화 완결로 기획된 작품으로 원작 작가님과 그림 작가님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제작사는 그림자 황비가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도중에 연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60화 완결이 목표였던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억측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보고 제대로 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독자들이 작가님의 SNS를 찾아보자 완결이 되기 전 59화가 업로드될 당시 작가님께서 저도 시즌 1이 끝이라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독자들은 제작사의 입장과 달리 그림자 황비가 원래는 시즌제로 계획된 것이 아니냐며 제작사의 입장을 납득하길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재 중단인데 완결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완결이 되나요? 만약 정말로 60화 완결이 목표였으면 내용이라도 각색하거나 요약해서 마무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 도중에 끊고 다른 작가님과의 재계약마저 안 해줄 거였으면 사전에 공지라도 해주던가요? 라며 독자들은 제작사의 입장 표명 후 진정이 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웹툰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추측하고 어느 쪽에게 더 큰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웹툰 시장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웹툰 시장의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1등 공신 중에는 카카오 페이지를 필두로 한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대중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판 장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공장을 방불케 하는 빠른 작품의 출간 속도인데요. 무에서부터 새롭게 창작을 진행하고 작가를 발굴해야 하는 기존의 웹툰 시장과는 다르게 로판 시장은 이미 성공한 웹소설 IP에 수려한 그림체의 그림 작가를 매치시켜 작품의 기획 단계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툰의 성공률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요. 그림자 황비만 해도 원작 소설의 구독자가 완결까지 49만이었던 반면 웹툰은 단 60화만으로 구독자 89만이라는 원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웹소설에 그림 작가를 확보한다면 특별하고 획기적인 기획 없이도 수많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많은 웹툰 에이전시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그림 작가를 확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는 작가분들의 SNS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본업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SNS 프로필에 웹툰 연재 문의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해 놓으신 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것만 보아도 플랫폼과 에이전시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얼마나 그림 작가들을 공격적으로 컨택하고 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급하게 일을 벌이면 어딘가 한 군데는 성하지 않기 마련이다 라는 말처럼 로판 장르의 급성장 속에서도 역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재 중단입니다. 수많은 원작 소설을 웹툰화한 로맨스 판타지 웹툰에서 도중에 연재가 중단되거나 급전개로 마무리되거나 그림 작가가 교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재 중단의 사유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의 의사에 따라 연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잠은 얼마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언제나 연말이든 신년이든 어떠한 날이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작업은 하루 종일 하는 편이고요. 정말 눈 떴다가 감았을 때까지 이처럼 숙달된 프로 작가분들도 어시스트와 함께 하루 종일 작업에만 매달려야 할 만큼 주간 연재의 업무 강도는 높기에 신입 웹툰 작가, 그것도 본래 웹툰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닌 작가라면 원활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작가분들이 스스로 연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요구된 업무량을 제작사에 제공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과 제작사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웹소설의 웹툰화가 성행하기 이전부터 플랫폼에서는 조회수나 실적에 의해 작가들의 연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이제 완결되는 걸 기다리면서 안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만화가 사라져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완결을 못 줄 수 있다. 이처럼 네이버 이외에도 다음 등 여러 플랫폼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조회수로 인해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작 작가와 그림 작가, 에이전시, 플랫폼 등 더 많은 사람들과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소설 원작 로판 웹툰들은 손익분기점이 훨씬 더 높기에 이런 연재 중단 사태는 훨씬 더 빈번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연재가 중단되면 작가와 플랫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들 말고도 피해를 입는 계층이 또 있죠. 바로 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재 중단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의 안전장치입니다. 작가님이 원인이 되어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과도하게 공격적인 IP 확장보다는 지속적인 연재 가능 여부와 그를 위한 퀄리티의 협상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활하게 웹툰 연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작가님들을 모실 수 있다면 플랫폼이 원치 않는 연재 중단을 하는 경우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작가들의 안전장치입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으로 그림 작가님과 계약을 할 때에는 가급적 시즌제보다는 완결까지의 계약이 선호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님들의 섭외 후에도 작가님들이 온전히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전문적인 서포팅을 제공한다면 그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가님들이 하차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원작 웹툰화 할 때 완결까지의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독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미리 알린다면 이는 독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소비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사전 고지 없이 유료로 연재가 진행되던 작품이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독자들에게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주거나 보상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과 웹소설이 도중에 연재가 중단되어도 플랫폼이 이를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케어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연재 중단으로 웹툰 구매를 망설이는 독자들의 우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만화계에서 연재가 중단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만화 플랫폼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엄연히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윤이 나지 않는 작품을 계속해서 팔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논리이며 이는 만화계가 거쳐온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만화업계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수많은 작품들을 조기 완결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재 중단은 만화라는 산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이전의 만화 산업에서도 똑같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오히려 똑같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툰 시장은 이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으며 특히 카카오는 IUC를 모델로 카카오 웹툰을 런칭할 만큼 정말 눈부신 성장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독자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웹툰 업계는 20년 동안 이렇게나 달라졌는데 정작 이러한 성장을 만들어준 독자들에겐 20년 전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뀐 시장만큼 고객들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독자들의 목표는 환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완결된 작품을 갑작스레 마주할 독자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즌제 계약임을 알려주는 것. 이처럼 독자들이 정말로 받고 싶은 것은 제작사들이 독자들을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그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웹툰에게 쏟는 그 큰 사랑이 허무한 짝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제작사가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불법 소설 택본 소비를 지향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웹소설을 돈 주고 보는 사람이었지만 몇 번씩 작품의 연재 중단을 겪자 그 후로는 불법 복제본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연재 중단을 명분으로 삼아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었지만 결제까지 할 만큼 큰 애정을 갖고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위해 응원하던 작품이 갑작스레 연재 중단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적인 대처도 조치도 없었을 때 독자들이 느낄 상실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불법 소비자들이 이러한 빌미를 무기로 삼는 일 자체를 안 보게 할 순 없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번 영상이 엄청난 성장세로 격변하는 웹툰, 웹소설 업계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서로를 한 발짝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